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무남 원기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를 베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또 빠졌습니다. 자, 미국 시장 영향이 큰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11월 말, 작년 11월 말 저점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이거는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지금 이틀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좀 줄었죠. 14일하고 17일은 뭐 2천억대 팔고 막 그랬는데 지금 매도세가 좀 줄었다. 기관은 우선 팔고 있지만 오늘 기관도 보면은 매도 규모가 119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 이틀간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소폭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뭐 어제 많이 팔았지만 오늘은 조금 좀 매도 규모를 좀 줄이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지수도 작년 11월 말 저점까지 내려온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저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수는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대부분이 좀 어렵죠.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또 1.06% 하락을 했는데요. 장중에 1.57%까지 급락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에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10월 초, 작년 10월 초 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매물이 많았죠.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기관도 매도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팔긴 팔았지만 어제는 503억 팔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115억을 팔았습니다. 매도 규모가 확실히 줄었죠. 그리고 기관도 어제는 13억 팔고 오늘은 263억. 자, 매도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수급이 이제 지금 전저점 부근 이 부근까지 오면서 이제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또다시 하락하게 된 거는 미국 증시 영향이 크겠죠. 자, 미국 증시가 보면 어제 다우존스가 1.5%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 또다시 급락하면서 나스닥도 10월 초 저점까지 작년 10월 초 저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나스닥도.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지금 1.84% 급락을 했죠. 근데 지금 이 3대 증시 중에서 지금 나스닥이 가장 조정폭이 크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에 금리를 뭐 여러 번 올리네. 그 다음에 양적 긴축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나스닥, 기술주랑 성장주들이 조금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여기 작년의 고점을 완전 넘어서 버렸죠. 1.859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의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어디까지 올라갔냐. 작년에 초에 고점을 넘어서 버렸고요. 이게 2019년도 지금 1월달 코로나 이전의 고점까지 지금 10년물 채권 국채금리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거는 왜 이렇게 오르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데는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만약에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조정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개념이 아니라 경기 사이클이 좋아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내려온다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년물 국제금리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두려움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재가 되는데 계속해서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선물 보면 오늘은 좀 다행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0.37% 상승 중이고요. 30%. 자, S&P 500은 0.44%. 그 다음 나스닥은 지금 0.47%. 그 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은 0.1%. 오늘 지금 나스닥에 지금 선물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은 오늘은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자, 유럽도 지금 선물이 좀 괜찮은 모습이죠. 네, 상승 중이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이전의 저점까지 내려왔지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이제는 예전처럼 나오지 않고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됐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상장 예정이죠.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 악재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악재들은 거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빨려 들어갔던 자금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괜찮아지는 모습들이 저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지금 미국의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졌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집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냐? 뭐냐?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은 뭐냐면 고성장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고성장하는 산업. 자, 이거는 고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산업과 이런 쪽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반등한다고 해서 다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할 겁니다. 지금 최근에 급락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누군가는 현금 비중이 높거나 이런 누군가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매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지만 너무 암울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시장은 이제 금리 발작을 넘어서서 그걸 지나가서 다시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좀 희망을 가지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시장이 빠지고 종목들이 빠지면 참 힘들어요. 주식 투자하면서 안 힘든 사람이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힘들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 확정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고성장하고 실적이 고실적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고 반등할 때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지금 시장이 힘들다고 절대 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릴 내용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82조 엄청난 금액을 베팅한 이유. 지금 이게 오늘 아마 기사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저는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사 내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기의 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82조이죠. 82조. 82조는 어느 정도 규모냐?
이 ICT 업계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중국의 텐센트, 일본의 소니에서 지금 세계 3위 게임 회사가 되는 겁니다. 세계 3위. 중국, 일본, 이제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82조라는 돈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는 현금으로 인수한대요. 엄청납니다. 82조를 현금으로 인수하고. 자, 그러면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인수를 했냐. 그죠? 자, 블리자드, 게임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블리자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캔디 크러쉬도 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죠, 와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다 아시죠? 이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가 블리자드입니다. 이 세기의 드립으로 평가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엔비디아, 미국의 반도체 업체가 영국의 ARM을 인수할 때는 400달러였어요. 400달러. 근데 이번에는 687억 달러. 엄청난 돈을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메가 M&A고, MX, 그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이거를 왜 이렇게 베팅을 했는지, 예.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가 뭐냐면, 블리자드는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게임, PC 게임, 콘솔 게임, 클라우드 전반의 이 게임 산업의 성장을 이제 가속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두 번째 목표, 더 중요한 목표입니다. 뭐냐면 메타버스 사업을 본격화. 해봤더니 이 메타버스 사업이 지금 이 게임 산업 가속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MS가 이걸 인수한 이유가. 이걸 지금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이 게임과 연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블리자드를 인수한 겁니다. 이게 과거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뀌었죠. 네. 바꾸면서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죠. 결국에는 국내 이런 네이버처럼 플랫폼을 장악하는 회사가 거의 그 시장을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S도 원래는 그 메타버스 하드웨어만 거의 개발을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예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겠다. 네? 처음부터 개발하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유명한 블리자드란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개발하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그래서 이제 사티아 나달라 MS 회장 겸 CEO가 뭐라 했냐면, 게임이 오늘날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분야라고 하고, 이번 인수가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 자, 이게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를 베팅한 이유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하려고 인수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이 게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온라인 가상 공간이 바탕인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 게임은 확장성이 가장 큰 부분으로 꼽힙니다. 확장성이 가장 큰. 게임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자, 이거는 그 글로벌 게임 시장입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 자, 매년 보면은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게임 시장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10% 전후로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게임 성장하면서 그걸 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로 명확히 한 목표 지점은 메타버스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이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이 초기죠. 초기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이게 지금 막 반반이에요. 반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지금 올해 하반기에 XR 기기, 하드웨어, 이거 출시할 예정이죠. 이게 한 300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뀐 메타는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오큘러스인가요? 이쪽에 하드웨어 시장도 인수해가지고 이쪽 사업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도 지금 이 메타버스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글로벌 주도권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는 기업이 엄청난 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시장의 글로벌 주도권이 중요한 겁니다. 또 MS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혼합 현실 기기인 홀로렌즈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었어요. 하드웨어만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 하드웨어보다는 이 플랫폼이 메타버스의 핵심이라 그래서 지금 블리자드를 인수한 거죠. 이 메타버스의 핵심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 형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에 수많은 유저들, 충성도 높은 수많은 유저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존에 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게임 회사들이 유명한 게 뭐냐면 로블록스는 미국의 10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게임을 하는 회사가 이 로블록스라고 하죠. 유튜브보다 이거 평균 참여 시간이 높은 게 이 로블록스입니다.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는 넷플릭스, 글로벌 OTT 전문 업체 이 넷플릭스의 경쟁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회사가 바로 포트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포트나이트를 경쟁 회사라고 했겠어요? 이거 메타버스 게임이잖아요. 이쪽에 포트나이트에 제가 알기로도 유저 수가 2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명. 여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몰리면 뭐예요?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 여기에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 돼.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참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입니다. 블리자드에. 이게 여기에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10년 이상 온라인으로 신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 이쪽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나 국내 대기업들이 여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지금 메타버스에 집중되어 있다죠? 말씀드렸죠? 자, 이게 메타버스에 집중되어 있냐? 코로나라는 상황이 당장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지금 2년 됐죠, 2년. 2년 됐는데 크게 변화된 게 없습니다. 백신도 맞아야 돼. 마스크도 계속 써야 돼. 사람도 못 만나.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예요? 디지털 대전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급격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죠. 비접촉입니다. 그래서 생활이든지 소비든지 생산이든지 사교 등이 모든 게 지금 모든 일상이 가상과 현실의 혼합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페이스북이 브랜드 가치 40조가 넘는 페이스북을 버리고 왜 메타라는 이름으로 바꿨냐고요.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도 올해 말에 AR 헤드셋, 스마트 글라스, 메타버스 기기는 이쪽에 빅테크들이 투자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모르지만 이미 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그거를 다 파악을 한 거죠. 아,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국내도 보면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 Z가 홍콩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지금 해외 진출을 하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메타버스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SK텔레콤하고 메타버스 분야에서 신규 사업 발굴하고 있고, 현대차도 메타버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의 게임 개발 엔진 업체인 유니티하고 MOU를 맺었죠. 보시면 글로벌 빅테크,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이유가 결국에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돈이.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업성.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6조 정도 됐습니다. 176조. 근데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한 567조로 예상하고 있어요. 약.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지금 3.2배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지금 시장 규모가 한 1837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5년에 비해서 3.2배. 이게 지금 수치만 놓고 보면 별로 성장 안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매년 40% 이상 고성장합니다. 매년.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고성장한다고 했죠. 2차 전지가 평균 매년 거의 30% 안팎 성장합니다. 이게 고성장인데 메타버스는 매년 40% 이상 고성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얼마나 있을까요? 메타버스만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메타버스를 주목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NFT도 같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 규모를 보세요. 시장 규모.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시장.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거든요. 자율주행차가 2025년도에 175조입니다. 그리고 2035년도에 1000조가 넘는 시장이에요. 자율주행차는 2025년도에 175조인데 메타버스는 2025년도에 567조죠. 게임이 안 됩니다. 자율주행차랑.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2차 전지가 2025년도에 예상치가 지금 140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140조.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175조. 자율주행차가 좀 더 크죠. 2025년 기준으로. 근데 메타버스는 567조입니다. 자, 자율주행차나 2차 전지 시장보다 거의 400조 가까이 큰 시장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타버스, NFT 계속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얼마나 있냐고요. 매년 40% 이상 고성장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여러분들의 포트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근데 지수가 안정을 찾고 이제 반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고성장하는 산업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도 있겠죠. 자율주행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있겠고. 그 중에서 핵심은 저는 메타버스하고 NFT 쪽이라고 봐요. 물론 자율주행차랑 반도체도 산업이 큽니다.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만큼 고성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도 포트를 메타버스하고 NFT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조정폭이 컸지만 저는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반등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를 베팅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